안녕하세요. 오늘 9월 11일 월요일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지난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8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05.065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52평 위에 종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가 상승 관점도 같이 봐야 되고, 주봉에서의 52평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요게 이번 주 움직임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비트코인에서는 또 주말 동안에 약세 구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조정에서 시간 차트 하단 변곡 지지 테스트가 어제 밤 이어서 새벽에 또 나오고는 약반등이 나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또 이어갈게요. 전체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IM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브리핑에 체크되어 있는 여러 뉴스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경제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체크해볼 이벤트는 이날 9월 13일 수요일에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월물 연간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전에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보통 CPI 보통 여기 있죠. CPI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잭슨홀 미팅 때 이후로 근원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중요도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좀 근원적인 부분에 좀 더 맞추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실 이제 자본들이 좀 출렁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CPI에도 영향을 주겠죠.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봅니다. 이날이 분기점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큰 이제 정책이 사실상 이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벤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 부분을 보게 되면 중요한 뉴스 첫 머리가 제닛 옐런의 미 재무부 장관이죠.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졌다. 사실 이 내용은 올 초부터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서로 반대되는 얘기죠. 경기 침체를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상반기 중간쯤 들어오면서부터 연착륙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용어가 골디락스라고 하는 얘기가 용어가 아마 나올 거예요. 뭐 기존의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제 분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에요. 성장을 하면서 물가 상승은 크지 않고 혹은 멈춰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데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고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 압력을 받고 경제성장 침체를 얘기했는데 침체보다는 일단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 증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21년도 고점대 영역에 지속적으로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나스닥이나 S&P 500 모두에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는 게 아니냐. 사실 잭슨홀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잭슨홀 이후의 이제 분석이었고, 그래서 반등이 났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1, 2주 동안에 나왔던 여러 경제 지표들에서 보면 또 고용도 강하고 뭐 경기 지표도 호황 쪽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계속
체크되니까 연준 쪽에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긴축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무부 장관 입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분석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로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뉴스는 경기 침체적으로 해서 이게 좀 더 압박이 강하게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내릴 거다.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게 이만큼 지금 현재 분석하는 존재들마다 서로 지금 다른 의견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분석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어떨 때는 배드 뉴스가 굿뉴스가 되고, 어떨 때는 배드 뉴스가 배드하게 반응을 하고,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구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 기술적 분석상에서 차트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11월에 금리 인상을 추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연준 쪽에서 적자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또 골디락스라고 해서 이게 연착륙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지금 분석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요번 주말에 비트코인이 또 약간 약세 구간에서 약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이번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전에서 해당 구간에서의 조정의 움직임에서는, 비트의 조정에서는 사실 알트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들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 측면들이 많아서 사실 비트코인의 조정에 알트들이 별로 안 따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트가 살짝 방향을 트는 움직임에 알트들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비트의 움직임에 시장의 참여자들, 이 부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여기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조정으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이번에는 알트들도 큰 폭의 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움직임 과정에서 유독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은 메이저 종목들이었어요. 메이저 종목들에서 좀 움직임 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비트는 1%가 안 움직였는데 좀 많이 움직인 게 에이다, 도지, 솔라나, 특히 솔라나는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좀 과하게 나왔다. 이더도 그런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다른 종목들, 일반 알트들에서는 사실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왔어요.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메이저 종목들에서는 어제의 비트 움직임에서는 좀 과민하게 반응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에서 어제 메이저 종목들에서 과민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게 FTX 파산에 따른 매도 물량, 저희들 지난주 토요일에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매도 허가가 13일, 이번 주에 허가가 납니다. 이번 주에 법원 판결이 나는 거예요. 허가를 득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메이저 알트코인들에서의 움직임은 좀 선행해서 좀 미리 나온 움직임이지 않겠는가 정도의 관점입니다. 실제로 솔라나에서 6% 정도의 하락이 났는데 이게 FTX 지갑에 있는 솔라나였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갑 온체인 데이터 체크한 분석을 보면, 그래서 좀 선행해서 미리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부분들은 좀 리스크한 구간의 움직임으로 보고 이번 주를 좀 살피자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디파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디파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 스스로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듯하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 기소를 했어요.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계속 디파이나 여러 프로젝트들을 얘기할 때 항상 스마트 컨트랙을 얘기를 해요. 스마트 컨트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뭐 좀 합리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은 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법의 하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의 이 부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또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는 한번 블록체인에 코딩이 올라가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어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고, 이때 초기 스마트 컨트랙에서 구멍이 있을 경우에, 보안상의 허점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탈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합법적인 부분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레거시 금융 단체들에서 기관들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내용의 기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법률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에 일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법적 대응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디파이가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으려고 하면 법안이 준비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실 때 염두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오늘은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은 뭐 패스하고요. 달러 인덱스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지난 주봉에서는 52평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하면서 8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대 상승 기간이기도 했어요. 거의 2달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죠.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진다고 보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인 기본적 분석은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체크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RSI에서도 일단 지표상에서는 살짝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2평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52평에 대해서 구간 끝 위로 올라왔죠. 구간 끝 위로 어쨌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 관점을 봅니다. 주봉에서는 구간 끝에 지지가 확보돼야지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간 끝에 지지를 받아야지 또 사실 상단 변곡으로의 공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는 체크를 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주봉에서도 열어두고 본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사실 상승분의 절반 혹은 75% 구간이죠. 거기 부분에서의 지지 여부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이어지는 걸로 보고요. 근데 여기 구간을 보게 되면 사실 23년도 주봉 차트 하단 변곡이 100.960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어요. 흡사 2023년도 올해 23년도 비트코인이 3월 달에 중요값 지지를 깨고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재차 지금 구간으로 조정 나오는 거하고 같은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 테스트 관점은 102.865 우선은 여기죠. 103.932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102.865 102.865에 대한 지지 테스트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단 변곡 100.960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열어두고요. 여기가 지지가 깨지면 추가 하락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90포인트 중반까지는 열어두고 본다. 구간 이탈까지는 열어두고 본다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이전 상반기에도 언급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그 관점으로 전개될 개연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본다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일봉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지난 주까지는 단기평 5일평 위로 회복해서 5일평의 움직임 위에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움직임은 일단 5일평 아래에서 갭 하락을 한 상태에서 시간 차트 갭 하락이죠. 5일평 일봉 차트에서는 5일평 아래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5일평과 9일평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 9일평 지지 테스트 아래로 내려오는지 여부를 같이 살핍니다. 이 부분들 염두 보는 게 이번 주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 움직임에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 추가로 105포인트 후반대와 106포인트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105.910포인트, 106.480포인트로에 대한 반등으로 먼저 갈 건지,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이번 주 움직임에서 사실상 결정이 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방향이 거의 이제 추가 상승이냐, 이제 본격 하락 조정이냐 여부가 정해질 걸로 봅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사실 이제 미 연준에서 이번 11월 달까지의 금리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어갈 건지 여부도 대략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로 달러 인덱스 정리를 하고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기채, 미 장기 국채의 움직임도 대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또 반대되는 역학관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자, 월봉, 지금 월봉과 주봉, 일봉, 시간 차트를 같이 봅니다. 이전에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구간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갈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식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봉에서는 보면 일단 여기 지금 현재 큰 차이가 없어요. 9일평하고 9일평 아래에 있고요. 15일평 위에 있습니다. 딱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고 현재 9일평과 15일평의 크로스 포인트가 대략 24,257달러죠.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테스트가 됐어요. 테스트가 된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월봉에서 양봉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때는 어정쩡하게 양봉 전환이 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음봉 2개 이후에 나오는 양봉의 움직임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패턴상 그래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 양봉, 음봉의 구간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양음봉 나왔던 여기에 시작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요. 이 시작가가 3458달러입니다. 3458달러. 그러니까 3만 불 단위로 돌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지금 월봉 차트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주봉 차트를 보면요.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움직임을 대략 보게 되면, 주봉에서 오늘 종가가, 월요일 종가가 25,800불 정도에서 종가했습니다. 25,821달러, 25,821달러에서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이 종가 마감을 함으로 해서 사실 여기 구간에서 형성돼 있던 주봉 차트 중요값 1번이 있습니다. 여기가 종가가 깨졌어요. 여기가 종가가 대략 25,900달러 구간입니다. 여기가 중요값 2번이 깨졌어요. 근데 여기가 한 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주봉에서는 두 번째 지지 테스트가 전개된 부분이 있어요. 이 움직임 이후의 움직임은 사실 저희들 기초 강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된 내용이기도 해요. 강의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종가 지지가 깨진 거 상관없이 일단 약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본다. 물론 이제 저점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게 종가가 깨졌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여기는 다시 오는 자리고요. 다시 오는 자리가 될 거고, 이때 다시 올 때는 여기가 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자리가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현재의 주봉 관점에서는 지난 이제 4월달 고점 이후의 움직임은 지지 테스트, 두 번의 지지 테스트가 나왔다. 이번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값 1번, 주봉의 중요값 1번은 지지를 했는데, 종가 지지. 이번에는 중요값 1번에 대해서 종가 지지가 오늘 월요일 아침에 종가 지지가 깨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지 구간만 확정이 되면 사실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 반등은 앞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바텀 이후에 좀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자리는 다시 올 개연성이 높은 자리가 됐다. 다시 올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됐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부터는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조금 움직임이 좀 약합니다. 여전히 약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8월달 구간만 중심에서 보면 하단 강세 25,465.5달러. 여기는 여러 차례 지금 두들겼어요. 3번을 두들겼고, 양봉이 나왔으면 사실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보는데, 여기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종가를 갱신을 했죠. 갱신을 해서 여기는 조금 약하다. 여전히 여기 지지가 유지되면 하단 강세 위에 있으면 하단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쪽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 있으면 아래쪽으로의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24,635달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전기가 되면은 사실 여기 값이 아까 월봉에 9위평, 15위평 크로스 포인트하고 겹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기로 왔다가 갈 수도 있고요. 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 8월의 중요값 1번, 8월의 중요값 1번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역학관계를 보면 두 번을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26,746달러로 오게 되면 사실 돌파 연성을 봐요. 그런데 27,415.5달러는 여기 구간에 한 번의 저항만 만들어낸 걸로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돌파보다는 저항의 관점으로 본다.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자, 지금 일봉 차트 52평 그리고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 가능성과 같이 겹치는 지점에 들어왔고요. 자, 오늘 52평과 202평이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포인트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 크로스 포인트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27,415달러 위에 있죠. 27,500달러 구간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서 여기를 기초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으로 해서 여기 구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이어서 갈 건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종가 확보 여부와 자, 중요값 1번 26,746달러의 지지 여부를 중심에서 봅니다. 이런 움직임 이후에는 구간 끝에 대한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비트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6,000, 27,000달러 구간에서 좀 저항을 공략하는 움직임에 박스권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움직임이 여기로 올리는지를 보는 게 이번 주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해석에서의 관점이고요. 조정의 관점에서는 23년도 8월의 하단 변곡 24,635.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또 이번 주의 관점이 되겠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이제 단기 방향이 좀 큰 방향이 나올 걸로 봐요. 여기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주봉에서 우리가 더블 바텀 이후에 나오는 큰 폭의 상승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지지가 깨져도 반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재차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 거다. 이 경우는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살핀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차트의 움직임은 사실 좀 더 불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하단 변곡 25,600.5달러 이게 어제 새벽에 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이게 8월 18일자고요. 9월 1일자 하단 변곡은 25,520달러입니다.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가
여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다. 여러 차례 두들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두들기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지 않다. 그 위에 있는 지지값들에서 일단 지지하고 반등세가 이어졌어요. 양봉이 4개가 이어졌으니까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저점을 갱신해서 종가가 깨지는 저점 갱신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반등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서 양봉이 4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현재는 시간 차트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살피고 있다 정도로 보고요. 현재 움직이면 25,000 대략 850달러 여기 위로 회복해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시간 차트에서는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 하락 구간, 상승과 하락 구간에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이 52평의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피는 바로미터가 될 자리예요. 25,850달러 근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그리고 수요일까지 움직임에 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는지를 실시간 추적하면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 계속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들 카톡 대화방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값도 공유해드리고 의견도 실시간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내용들 같이 살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보면 주말 동안에 양봉이 나왔어요. 주말 양일 동안에 양봉이 나오면서 52평을 향한 움직임,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에서의 52평 공략의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52평의 돌파나 터치가 되진 않았어요.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가 두 번째 저항이 될 개연성이 있고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 여기에서 며칠의 움직임이 좀 소요가 될 걸로 본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수요일, 목요일을 대부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정도는 도미넌스의 움직임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스테이블에서 앞에 고점을 갱신하는 반등이 나왔어요. 시장은 조정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접근들, 도미넌스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팔아서 열로 이동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보면 신규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막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는 건지 여부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온체인 데이터로 살펴봐야 되고요. 자, 현재는 일단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에서는 일단은 상승세가 앞에 저점을 깨는 조정이 나왔어요. 도미넌스에서. 그래서 자, 여기서 재차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 저점이 이제 저항이 되는지 여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봐야 되는 시점이 들어온 것 같다.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더 도미넌스가 저점을 갱신하거나 저점 근처에 지금 와 있어요. 이때의 반등의 움직임이 하락세기 형태, 하락 채널의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저점 근처에 다시 와 있거든요. 어제 비트코인의 조정의 움직임에서 사실 이더나 메이저 종목들에서 좀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좀 조정이 비트코인보다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미넌스에서도 지금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에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BNB의 모습은 항상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BNB는 하락 조정에 대한 해칭의 역할도 있고요. 해칭으로 보통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이낸스 체인에서의 가치 전달을 위해서 BNB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BNB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BNB나 이더나 저는 일단 같은 관점에서 보고 지금 현재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약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도 같이 봐야 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막 큰 폭의 상승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근데 큰 폭의 아직은 하락 쪽으로는 보고 있진 않는다. 52평에 대한 공략은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오늘의 비트코인 부분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움직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지금 차트들이 보면 대략 전부 다 수요일 날 목요일에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들에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화면을 다시 보면서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정리를 할게요.